오시는 길 많이 좀 힘드셨죠? 아닙니다. 아침에 북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 네. 미팅이 원래 있는데 그거하고 급하게 온다고. 네. 아마 12일. 일본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 격동의 시대이면서 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민 스님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즘 말 컷.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격동의 시대이면서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 변화 속도는 나날이 빨라지는데 개인은 그 흐름 속에서 혼란과 갈등, 좌절과 불안을 느끼며 과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선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불리시는 법륜 스님을 모시고 그 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륜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격동의 그 시대 속에서 개인이 그런 소용돌이를 잘 헤쳐갈 수 있을지, 또 나와 우리 가족, 이웃, 또 지역 사회 여러 가지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과연 이 불안감들을 잘 떨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님께서 좀 위안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회가 급변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약간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겪었던 것이 바뀌게 되니까. 그러나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없고요. 그 사회를 인지하는 우리들의 인식의 혼란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틀을 갖고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변화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이면 조금 더 불안이나 혼란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늘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고요. 이 혼란을 적게 느끼려면 변화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변화하는 그 흐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불안하다는 것은 약간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뭐 앞으로 직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잡아당겨서 일어나지 않는 거를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뇌에서 착각을 하니까 이제 심리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또 미래는 그때 닥치면 그때 가서 또 살펴서 해결해 나간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우리나라가 사실 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좋지 않은 분야에서 또 1등하는 네네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우울증이 그 OECD 국가 가운데 1등, 유병률이 36.8%예요. 네. 국민 10명당 3명 이상이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이렇게 어릴 때 심리가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고 그 마음이 여릴 때 이렇게 심리가 압박이 되거나 그때 사랑 결핍이 일어나거나 학대를 받거나 이러면 심리 불안이 심해지거든요. 특히 이제 산모가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심리 불안이 일어나면 아이의 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이런 우울이나 심리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유아기 때 형성된 게 첫째고요. 그런 어떤 심리 불안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뭐 사회가 편안하면 그게 발병을 안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부터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종의 그런 것이 발병한다 그럴까, 증폭된다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사회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자녀하고 부모 세대 사이에 이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 부모도 자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자녀도 부모를 잘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소통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하고 일본의 젊은이, 남의 나라는 세대 간에 오히려 공감대가 많고 한 집에 살아도 이 세대가 차이가 나면 공감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이런 심리 불안의 요인이 되고 또 그런 심리 불안이 제때 치유가 안 되면 이제 우울증이로 이렇게 전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울증이 생기면 빨리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즉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감기같이. 근데 그걸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좀 만성화됐다 그럴까? 이것이 이제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 우리의 문화에 정신질환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좀 나쁜 이미지를 갖거든요. 뭐 몸에 감기 들면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를 쉽게 생각하는데 초기 우울증은 그저 감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이제 감기가 폐렴이 된다든지 하면 큰 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우울증을 좀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 그다음 문화적으로 그거를 좀 뭐랄까 방치한다는 것. 빨리 좀 대응을 안 하고 그래서 육체 건강에 대해서는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뭐 아이들 같으면 학교에 뭐 영양을 위해서는 영양사를 다 배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영양사보다는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 불안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그런 심리 상담사 같은 게 학교마다 또는 지역에도 동마다 배정이 돼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는 이런 대응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마음의 건강, 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또 뒤지지 않는 경쟁 사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간데 없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는 경쟁의 어떤 그 레이스라고나 할까요? 네네. 자, 그런 것에 좀 시달리다가 보니까 좀 여러모로 또 개인의 그런 그 역량을 좀 벗어나는 좀 사회적인 좀 구조적이고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힘듦의 문화가 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는 네네.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이 원래 건강하면 사회에 이런 갈등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는데 네. 첫째는 정신 건강이 이제 어린 시절에 약하게 형성된 데다가 약하게 형성돼도 사회가 또 평화로우면 이게 발병을 안 하는데 사회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병률이 높지 않느냐. 그런 데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지표는 높아졌는데 성장했는데 그에 따르는 어떤 안전망 구축, 교육이든 주택이든 직장이든 이런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의 구축은 우리들의 그 경제 성장의 양에 비해서 유럽 나라나 비교해 보면 좀 못 미치거든요. 이것도 불안 요인의 한 요인이다. 이런 것은 단순히 심리 치료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좀 변화를 전반적인 안전망 구축을 좀 더 촘촘히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